안녕하세요. 저는 먹세상을 16개월째 키우고 있는 이유식 노동자 세상맘이라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아이주도 이유식이나 유아식 관련해가지고 밥머핀이 많이 보여요. 아주 효자 메뉴인데요. 원하는 재료를 골고루 넣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채소까지도 다 챙길 수 있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 뭐든지 아무거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반죽 농도만 잘 잡으면 손에 묻지도 않고 많이 흘리지도 않으니까 외출용으로 엄청 좋고요. 그리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얼려놨다가 해동해서 줘도 되니까 밥 차리기 귀찮을 때 너무 좋죠. 그래서 많은 이유식 노동자 그리고 유아식 노동자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인터넷상에 원래 이름 없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공담만큼 실패담도 좀 많이 보여서 밥머핀을 유행시킨 장본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매뉴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3가지 색깔의 밥머핀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란 알러지 등으로 인해서 혹은 계란을 맛을 싫어해서 계란을 쓰지 않는 계란 먹지 않는 아기들을 위해서 노계란 밥머핀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전자레인지 조리법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보관법 같은 팁도 조금씩 나올 거니까 꼼꼼히 봐주세요. 먼저 이제 3색 밥머핀을 해볼 건데, 사실 색깔이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재료들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색깔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색깔 상관없이 그냥 채소나 이제 육류, 그 다음에 밥과 계란 이 비율만 맞춰주시면 되고, 그냥 그거 참고하시라고 예시를 여러 가지 든 것 뿐이니까 그냥 무슨 색깔이든 혼합 색깔도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먼저 빨간 밥머핀이에요. 색깔은 이제 여기서는 비트가 맡고 있죠. 그리고 가지도 들어가고요. 비트와 잘 어울리는 닭고기도 넣어주었고, 그다음에 양파는 이제 두루두루 다 쓰기가 좋은데, 일단 밥머핀을 만들 때는 한번 볶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채소는 미리 한번 볶아가지고 수분을 좀 줄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갈아가지고 물기를 한번 체에 받쳐서 빼주면 좋습니다. 채소의 그람수를 적어놓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밥머핀은 신속하고 간단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매력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계량하기 시작하면 계속 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고 이제 조금 묽거나 너무 되거나 그러면은 조금씩 그 다음부터 수정해 가시는 식으로 해서 직접 감을 잡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수치적으로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숫자를 적어놨어요. 밥을 많이 먹이고 싶다. 그럼 밥을 조금 더 줄이면서 조금 늘리면서 부재료를 줄이시면 되고, 그 반대면은 또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절대적으로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달걀 1개를 넣을 때 밥머핀은 이제 저는 실리만 머핀틀을 쓰는데 이 중간 사이즈 기준으로 4개나 5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아기들한테도 계란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재료거든요. 무슨 자료 보니까 일주일에 1개만 먹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계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하루 최대 1개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머핀을 이제 모든 끼니 합쳐서 4개를 넘어가면은 달걀 1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고, 가능하면은 이제 밥머핀 1개에 다른 메뉴를 곁들여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섭취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엄마 아빠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아기에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기가 자는데 자꾸 깨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줄여서 하느라고 굉장히 목소리가 잠긴 듯하게 들립니다. 저희 아기는 아주 자주 깨요. 그래서 부엌일도 잘 못해요. 쥐죽은 듯이 해야 돼요. 아무튼 TMI였고요. 이렇게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다 섞어주시면 돼요.
그냥 뭐 순서 같은 것도 상관없고 그냥 몽땅 때려놓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반죽 느낌이 나오면은 틀에 붓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넣으시면 돼요. 사실 반죽은 이것보다 조금 더 뻑뻑해도 돼요. 저희 집은 이제 필땡땡사의 에어프라이어를 쓰고 있는데 타사 제품이나 또는 오븐을 쓰시게 되면 온도와 시간이 조금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오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높은 온도를 권장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열선이 좀 가까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온도를 낮춰야 돼요. 이런 부분은 직접 테스트하시면서 조절해 주시면 될 거고요. 저희 집에서는 160도나 170도에서 10분 정도 구우면 딱 좋고요. 재료에 따라서 조금 더 굽는 날도 있고, 뭐 반죽의 양에 따라서도 조절할 때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한 두어 번 해보시면은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렇게 구워지면은 마무리로 치즈를 살짝 올려주면은 이제 그 남은 열로 녹아서 잘 붙어요. 잘라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채소 수분이 적고 계란 함량이 높을수록 덜 부스러지고 잘 붙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 거는 부재료 양이 좀 많아요. 부재료를 조금 줄이면은 좀 더 잘 뭉쳐 있고 이제 빈 틈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기가 더 먹기 편하겠죠? 뭐 사실 이 정도면은 10개월, 11개월 아기 정도의 손에 힘을 잘 조절한 아기들은 이제 많이 으깨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7, 8개월 아기들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손을 힘을 힘껏 주니까는 좀 이제 손 안에서 뭉개질 수가 있거든요. 조리가 끝난 밥머핀은 한 김 식혀가지고 그냥 바로 먹이셔도 되고, 뭐 다음 끼니까지 좀 몇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닫지 않고 뒀다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표면이 거친 것을 좀 꺼려하는 아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뚜껑을 일부러 닫아가지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닫으면 이제 너무 축축해질 수 있으니까 한 김 식혀가지고 보관해 주세요. 저는 주로 밤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에 먹이기 위해서 실온 보관을 하고요. 더 있다가 먹이려면은 이제 2, 3일 내에 먹일 경우에는 냉장 보관했다가 이제 주면 되고, 더 길게 보관하고 싶으시면 냉동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한번 4-5개를 구워가지고 한두 개씩은 냉동으로 넣어놔요. 급히 외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몇 개씩 냉동돼 있으면 이제 밥하기 싫은 날 꺼내주면 되니까 든든하고요. 해동은 이제 느리게 하려면 상온에서 자연 해동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가장 원래 식감이 돌아오거든요. 급하면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시는 거고, 또 한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보온밥솥에 넣고 한 15분 기다리면은 딱 맞게 녹고 조금 따뜻해져가지고 주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으로 해동해 주시려면은 일어나자마자 밥솥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초록색 밥머핀. 이건 제가 슈렉 밥머핀이라고 부르는데요. 잎채소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이 되고 아기들이 먹다 보면 입주위가 초록색이 되니까 슈렉 밥머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는 시금치를 쓰게 되고, 뭐 대체할 수 있는 채소는 엄청 많죠. 부추, 근대, 비타민, 청경채, 미나리, 깻잎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냉장고에 있는 잎채소를 쓰시면 돼요. 수분이 많은 채소들이니까 이제 이것들을 갈아가지고 물을 빼주면 좋고요. 체에 받쳐서. 혹은 뭐 다져서 볶아서 써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할 때도 많아요. 사실 계란 비율이 높으면은 수분이 많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채소만 들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고기를 추가해 주는데, 이제 저는 여기선 생선을 넣었어요. 연어를 추가했습니다. 똑같이 그냥 다 같이 볼에 넣어가지고 섞고, 이런 정도의 반죽이 되면은 이제 틀에 붓고, 이렇게 양이 조금 초과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작은 틀로 하나가 더 나왔네요. 이번에는 치즈를 미리 표면에 올려가지고 구워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굽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재료에 따라서 조금 덜 돌릴 수도 있고 더 돌릴 수도 있어요. 뭐 소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엔 빨리 익는 편이니까
뭐 10분이면 충분하고, 돼지고기인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구우시면 좋아요. 뭐 13분, 15분 이렇게 구우시면 되고, 역시 장비에 따라 조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구워지면 이런 느낌이 돼요. 아기 치즈가 여러 번 써보니까 얼음 치즈처럼 이렇게 사르르 녹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굳어가지고 이렇게 좀 들러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망한 건 아니고요. 보관 중에 다시 촉촉해져요. 근데 이게 조금 거슬린다 싶으면은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이제 치즈를 그냥 올려주시는 식으로 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반죽을 틀에 부을 때 중간에 치즈를 껴주셔도 돼요. 뭐 치즈가 필수는 아니니까는 뭐 안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다시 촉촉해질 수 있으니까는 그릇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란색 밥 머핀 해볼게요. 이번에는 단호박이랑 당근이 주재료예요. 단호박은 이제 한 번에 많이 찌게 되니까 일부는 이제 얼려놓기도 하거든요. 그게 있어가지고 꺼냈고, 당근은 다졌고요. 나머지 재료는 뭐 양파, 고기, 밥, 달걀 다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중량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시각적으로 익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섞으면서 치즈를 같이 찢어서 넣어볼게요. 이게 차가운 반죽이기 때문에 녹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덩어리째로 있을 거예요. 틀에 붓고 이제 또 구워요.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쓸 때 가장 낮은 온도는 아마 150도 정도일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낮으면 안 익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0도, 160도, 그 다음에 뭐 화력이 조금 약한 경우에는 180도, 190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온에서 오래 구우면 타는 거를 막을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고온에서 짧게 구우면은 겉이 크리스피해지면서 이제 안에가 살짝 덜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제 어떤 밥 머핀이라도 이제 어떤 온도에서 하든지 25분 이상 구우셨다면 재료들이 다 익고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도 쪼갰을 때 좀 부슬부슬 떨어지거나 너무 축축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건 안 익었다기보다는 반죽 농도가 너무 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그게 안 익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에 쥐기 힘들 경우에는 그냥 떠서 먹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아무리 구워도 단단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 조금 재료 비율을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란 밥 머핀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렇게 예쁘게 됐죠?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계란 알러지나 혹은 계란을 싫어하는 아기들을 위한 노계란 밥 머핀을 2가지로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감자 전분을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치아씨 혹은 치아씨드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먼저 감자 전분을 이용한 방법부터 갈게요. 계란 대신에 감자 전분과 물이 필요해요. 이 물은 이제 저는 맹물을 쓰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쓴 밥 머핀에 비해서 맛이 너무 밍밍하고 좀 텁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그냥 맹물을 쓰지 마시고 육수나 채수 같은 조금 감칠맛 도는 걸 써주시면 좋고, 이제 간을 하기 시작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약간 간장을 탄 물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분하고 물을 제외한 재료들을 다 같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재료의 점도를 봐가지고 전분을 부어준 다음에 물을 조금씩 추가하시면서 이 정도의 되기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레시피에서는 물을 40ml 정도 썼어요. 육수나 채수를 해도 양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한 40ml에서 50ml 사이 정도면은 아마 이 정도 분량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틀에 붓고 계란을 쓴 레시피보단 조금 더 오래 굽는 게 좀 더 좋아요. 약간 찐득한 식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요.
계란이 들어간 것만큼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쪼개볼게요. 약간 이렇게 찐득한 느낌이 드는데 감자 전분 때문이에요. 촉촉한 떡 같은 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란으로 만든 것보다 맛이 조금 덜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기가 좋아하는 스프나 뭐 채소로 갈아서 만든 퓨레나 소스 같은 거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아씨드를 쓴 밥머핀이에요. 치아씨드는 이제 채식 베이킹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 이제 슈퍼푸드로 알려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유명해진 식재료죠. 치아씨드가 이제 계란의 대체제로 쓰이는데 용량은 한 치아씨드 한 스푼, 그러니까 큰 스푼으로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갈에다가 물 3분의 1컵 정도를 부으면은 잠시 놔두면 이렇게 약간 불어가지고 미끌미끌한 약간 그런 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의 치아씨드를 쓰시면 돼요. 계란 말고는 나머지 재료는 다 비슷해요. 제가 이제 이전에 밥머핀들 하느라 재료를 다 써가지고 남은 걸 적당히 쓰는데 이제 생선은 날 생선이 없어가지고 익힌 생선을 쓰고 있는데요. 적당히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섞고요. 시각적으로 좀 예쁘지 않지만 만들어 놓고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꾹꾹 채워 넣어요. 틀에다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굽는 시간은 뭐 비슷해요. 밥머핀이랑 조금 더 오래 구우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분으로 만든 밥머핀처럼 한 15분에서 20분까지도 구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한 비주얼의 밥머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이 없이도요. 자,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밥머핀을 만들어 볼게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없으면 못 만드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전자레인지에 직접 해봤더니 사실은 에어프라이어보다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료는 똑같습니다. 뭐 앞에 나왔던 재료들 비율 참고하셔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섞어주시고요. 틀에도 똑같이 부어주시면 되고 이제 덮개를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막 튈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덮어주시고 저희 집 레인지가 이제 광파 오븐이어가지고 700W거든요. 700W 기준으로 4분 하니까 딱 좋았어요. 3분은 닫은 채로 하고 1분은 연 채로 해가지고 좀 수분을 너무 많이 머금지 않게 해줬고요. 그래서 다 되니까 이 정도의 느낌이 됐어요. 거의 뭐 약간 계란찜 같은 느낌이죠. 거의 뭐 밥머핀 오븐으로 구운 것보다 절대 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자르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븐에 구운 거랑 렌지에 구운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에 거가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한 거고 밑에는 전자레인지에 한 거예요. 잘라보니까 얼추 비슷하죠? 약간 촉촉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마저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밥머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시식하느라고 진짜 막 거의 속이 메스껍다시피 했는데요. 얘네들은 저장해 놓고 이제 혜상이한테 하루 한 개씩 주고 있습니다. 혜상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온라인상에 레시피나 후기를 공유하실 때 먹세상 밥머핀 해시태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 최초이자 최대인 아이주도 이유식 유아식 연구소 일명 BLW 연구소에 가입하시면 아이주도 이유식과 유아식을 위한 레시피들이 아주 많습니다. 레시피 보고
아기들 맛있는 식단도 만들어주시고 정보 공유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꼭 여기 앉아있어야지. 꼭꼭 냠냠 꼭꼭. 한 입에 넣으면 어떡해. 이래서 애가 그냥 너무 많이 먹어. 응, 앉아. 여기 앉아야지. 앉아. 응, 앉아서 먹어야지. 응. 세상에 작은 사이즈는 안 되겠다. 한 입에 먹어서. 줘봐. 왜 이렇게 눈치를 봐.